아무도 못 건들 것 같았던 초강대국 미국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사건이 벌어져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도 크게 미국 정부를 배신했던 회사는 다름 아닌 모더나였는데요.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미국의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아놓고 정작 특허 출원할 때 미 정부 기관의 이름은 쏙 빼고 자사 연구진들만 포함해버려 미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갑질이란 갑질은 다 했던 모더나는 단독 특허 출원으로 미 정부의 손을 떠나 그 횡포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요가 많았던 유럽은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3차 접종이 시급한 상황에 모더나가 미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근심이 날로 늘어간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대다수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긴 했지만 방역 강도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한 게 없습니다. 이는 G20 코로나19 대응 엄격성 지수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엄격성 지수에서 눈에 띄게 낮은 지표를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엄격성 지표를 발표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이 방역 강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위드 코로나를 제일 먼저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또한 한국이 국산 백신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어 모더나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희대의 호구가 될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정부 소속 과학자들을 뺀 채 자사 과학자 이름으로만 특허를 신청해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모더나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백신 설계에 국립보건원사나 백신연구센터 소속 과학자 3명이 참여했으며 11조 원이 넘는 미국 국민들의 혈세도 지원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 정부는 이 백신을 국립보건원의 약칭을 붙여 NIH 모더나 백신으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모더나는 안면몰수하고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면서 자사 소속 과학자들 이름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모더나의 단독 특허 출원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며 이번 일을 모더나의 배신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더나가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있으며 돈에 미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 정부는 이전부터도 모더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현재 모더나가 체결한 백신 공급 계약은 내년 말까지 하나로 약 41조 원이 넘는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더나는 미 정부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국제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WHO가 주도하는 코백스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코백스는 백신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 백신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모더나는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코백스와 최대 3,4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합의를 봤지만 현재까지 1분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더나가 미 정부를 제외하고 특허권까지 독점하려 하고 있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미 정부로서는 정부 소속 과학자의 이름이 특허에 포함돼야 향후 모더나 백신의 제조, 공급, 판매 가격 등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정부가 특허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모더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백신 기술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모더나 백신 공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대량 생산으로 3세계 국가들이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미 정부가 법적 다툼에서도 패배하게 된다면 백신 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더나는 슈퍼갑으로 변모해 백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접종률을 높이며 호기롭게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점점 사라져야 할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늘고 있어 유럽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등 서유럽 국가는 물론 러시아, 폴란드, 체코 등도 이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15,14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벨기에는 6,682명으로 최근 평균치보다 약 3배가 됐고 네덜란드는 5,868명으로 약 4배가 됐는데 가장 심각한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52,009명으로 3개월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또한 신규 감염자가 36,205명으로 연일 기록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WHO는 얼마 전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 증가했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에서만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방역 조치 완화 때문입니다.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백신 접종 완료율 60% 중반대를 넘기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최근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에선 축구장에 빽빽이 들어찬 관중이 마스크 없이 응원을 벌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키웠는데요. 독일은 감염 예방법을 개정, 코로나 방역 조치 판단 기준을 신규 확진자가 아닌 입원 환자 수로 바꾸고 방역 규제를 대거 완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일부 지역에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면서 이것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리자마자 통제 속에 살던 사람들이 보상 심리의 파티를 열어 단체 행사를 많이 가졌고, 또한 방역 완화 이후 유럽에선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을 맞은 지 오래된 사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영국 BBC 등은 유럽의 백신 보급이 빨랐던 탓에 면역력 약화도 빨리 왔다면서 백신의 빈틈을 찾아 빨리 메우거나 방역 조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3차 접종이 다시 재개되면서 모더나 백신 확보에 들어갔는데, 모더나의 갑질로 유럽 각국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하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방역 체계를 되돌려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세계 180여 개국의 코로나19 정책 엄격성 지수를 추적 집계하여 G20 회원국들의 지표를 따로 공개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이 지표에서 엄격성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고 정부가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옥스퍼드대에서 한국이 최저치를 달성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는데요. 엄격한 방역 정책 1위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몇몇 외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과 친선 경기를 가지면 중국 관중들은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육성 응원을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완강한 방역 정책을 펼쳤음에도 중국인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자 현재는 방역을 어기면 사형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수로 볼 때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의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옥스퍼드대는 한국이 다른 방역 규제 수준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크게 적은 이유가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옥스퍼드대 방역 엄격성 지표는 그 국가의 국민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어 위드 코로나 선언 후에도 안정적으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의 임상 1상과 이상에서 면역 반응과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임상 참여자의 99%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고려대 구로병원 등 14개 기관에서 성인 328명에게 GBP510과 제약사 GSK의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한 임상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말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임상 1상과 이상 참여자에게 GBP510 투약 후 약 2주 뒤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항체가 완치자 대비 적게는 3.6배, 많게는 13.3배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중화항체는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인데,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각각 4배와 3배 수준에 그친다고 알려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투약 과정에서 임상 참여자의 중대한 이상 반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GBP510은 독감 백신과 B형 간염 백신 등에 널리 쓰이는 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으로 2도에서 8도의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보관이 훨씬 쉽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을 이미 시작했는데요. 국제백신연구소와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한 국가별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BP510 임상 3상은 다른 백신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4천여 명이 참여하여 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국내외 보건당국으로부터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은 백신 독립을 이뤄 미국 갑질 제약사의 횡포에서 자유로우며 또한 엄청난 생산 능력과 치료 능력 그리고 모더나 백신보다 싼 가격으로 많은 국가들이 구매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윤리를 저버린 모더나를 찾는 국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국인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 빛을 내는데 아마도 뛰어난 국민성이 한국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